은행에서 네.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나요? 가끔 저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아, 영어도 못하는데 은행에서 전화 오면 어떡하지? 뭐 제가 죄진 거는 전혀 없지만 네.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일 많이 오는 전화가 우리 프로드 팀에서 이제 네.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타주에 갔을 때 카드를 음. 사용했을 때 저희 시큐리티 팀에서 그 프로드 팀이죠. 네네. 그쪽에서 이제 진짜로 이 사람이 쓴 건가? 이렇게 음. 해서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yes, no만 하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손님들한테 가끔가다 연락을 해요. 그래서 뭐 계좌 다 뭐 괜찮은지 뭐 더 필요하신 거 있는지 이제 courtesy call 이런 걸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죠, 또 그렇죠. 관리를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소개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서비스 차원의 전화도 올 수 있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제 전화번호가 들어있진 않아요. 저는 네.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주로 이제 이메일로 받으실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이메일로 네. 이제 하고 이제 그런데 가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건 너무 구체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의 그 스마트폰을 하나 개통을 했어요. 네. 폰을 하나 개통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로밍을 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은행에서 전화할까요? 로밍으로 돌아가는데? 아유, 글쎄요. 근데 솔직히 은행에서 전화를 많이 받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보통 네. 이제 이메일이나 네. 메일, 그러니까 그렇죠. 우편, 그렇죠. 우편으로 많이 보내죠. 우편 외에는 좀 약간 사기성의 네. 그런 스팸 전화일, 뭐 스팸이 꼭 사기성은 아니지만 네. 예, 그런 전화일 가능성도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편과 네. 그러니까 메일과 이메일 중심으로 해도 큰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진짜 뭐 급한 일이 있구나. 네. 그런 거예요, 은행 쪽에서. 굉장히 급한 일이 네. 있거나. 그리고, 네. 맞아요. 근데 미국 번호가 있어야만이 저희가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 안 갑니다. 010 이렇게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갑니다. 거죠. 네.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이 네. 4월 달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고 네. 한 2달 정도 사용을 안 했는데 네. 저한테 좀 관리를 좀 해달라고 그분은 이제 영어를 저도 영어 굉장히 못하는데 좀 더 못하시니까 그거 좀 봐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봐드렸는데 네. 막 이상한 데서 그 2달간에 막 돈이 나가 있는 거예요. 예, 데비카드를 막 사용한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뭐 하루에 막 20개 정도 긁혀져 있더라고요. 같은 회사로. 그래서 그분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서 이거 사용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용을 안 했다고. 네. 근데 그분은 신용카드만 한국에서 사용했지 데비카드도 사용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하셨다고요? 번도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용하지 않은 데비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해킹을 당해요? 그러게요. 저한테 물어서 나도 모르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도 솔직히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네. 은행 쪽에서 그걸 다 프로텍트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드 팀이 있기 때문에 네. 90일 안에만 그 클레임을 하시면 네. 저희가 다 리펀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네. 고마워해야 되는 게 네. 그분이 나한테 제가 이제 그거 그렇죠. 잘 캐치를 못 사용하고 하셨으면 네. 그러면은 넘어가죠. 그냥 90일 안에 하면 못 받는 거였잖아요. 못 받는 거죠.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할지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밥이라도 사라고 해야겠네. 네. 한국 쪽에서. 그렇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네. 너가 잘못해서 이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돈 안 돌려줘요. 네. 미국은 그냥 돌려주는군요. 신청만 하면. 아니요. 무조건 돌려주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진짜로 이게 동용당하신 거면 네. 거기서 이제 리펀드 해드리죠. 너무 똑같은 게 네. 하루에 쫙 긁히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한번 딱 막더라고요. 보통을 막아요. 네. 같은 ATM에서도 여러 번 사용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블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일어났을 때는 블락을 시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은행에서 다시 돌려주는군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는 게 많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생활 습관 같은 걸 봐요. 네. 그래서 대부분 뭐 이 사람은 보통 하루에 뭐 100불 정도를 쓰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갑자기 뭐 1000불 이상이 긁혔어요. 네. 그러면 저희 시큐리티 팀에서 가끔 가다가
그걸 이제 블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바로 그때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들어와요, 전화로.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한 게 맞느냐, yes, no만 이렇게 답장을 보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no를 누르시면, 네. 그때 이제 계좌가 블락이 되고, 그때 은행에 들어가셔서 이제 클레임을 하셔야죠. 그렇군요. 네.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네. 문자로 오는 게 아니니까 네. 어쨌든 확인을 자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네요. 확인을 하셔야죠. 그리고서는 네. 이제 블락이 그 답을 안 했을 경우에도 그 데뷔 카드가 블락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카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 많죠. 전화로 다 해결돼요? 전화로도 해결됩니다. 아, 전화로요? 근데 이제 전화로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아이디 같은 게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 가라고 하죠. 은행에 가서 네. 하면은 이제 데뷔카드를 이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데뷔카드를 새롭게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금을 새롭게 발급받은 걸로 다시 또 오픈해서 네. 사용을 하면 되고 돈은 다시 다 돌려받고 네. 네, 그러면 되는군요. 그러면 아까 그 네. 캐시 리워드 얘기하셨는데 네. 그 캐시 리워드를 해주는 우편이나 이메일이 날아왔어요. 네. 그거 무조건 신청하면은 카드 새롭게 나오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크레딧이 있으신 분들은, 카드가 많으신 분들은 한도가 오히려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새로 카드 신청을 했을 때.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크레딧 카드 신청하실 때마다 그 인퀘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크레딧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너가 새로 이거 신청을 하면은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네. 보내는 게 아니군요. 그냥 보내는 거군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소프트 풀이라는 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 풀은 뭐냐면 이제 크레딧 점수를 보지는 않지만 이것저것 다른 거를 보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어프로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그때 이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은 네. 될 가능성은 높지만 예.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네. 보통 한 70%, 될 가능성이 한 70%에서 80% 보시면 돼요. 네. 100%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보내야지. 그 은행이 그러면 또 그 내가 신청해서 안 되면 인쿼리 하나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 두 가지. 한 가지는 리밋이 좀 낮은 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인쿼리를 또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면서도 나오면 좋은데 그렇죠. 안 나오면은 말짱황이다. 그렇죠. 말짱황이란 표현 아나요? 네,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행은 이런 게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밑에 네. 다른 사람을 넣어서 그 사람한테 신용카드 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Authorized Us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제 크레딧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을 카드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크레딧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네. 카드를 쓸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네. 이렇게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 크레딧을 쓰고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 크레딧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 개인도 되고 비즈니스도 되나요? 비즈니스는 이제 인플로이 카드라고 또 따로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컨셉이에요. 근데 네네. 이제 그 크레딧 라인을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는 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럼요. 누구든 아니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제 친구한테 내주고 싶으면 내줄 수도 있는 네, 거죠. 하지만 그 카드의 모든 책임은 그 카드 주인이 지는 겁니다. 카드 주인이라는 건 제가 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가 내가 내줬는데 네. 막 그 주고 안 갚으면 안 갚으면 제가 다 갚아야 되죠. 그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나가는 그 카드의 리밋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조정이 안 되죠. 똑같이 해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카드가 뭐 예를 들면 한도가 10,000불이면은 네. 어토라이즈 유저들도 다 10,000불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0,000불짜리가 있고 네, 저기 2,000불짜리가 새로 나왔는데 네, 제가 제 친구한테 카드를 하나 내줘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는 10,000불이 나와요? 2,000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카드를 내주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게 네, 그 똑같은 번호의 네. 카드가 또 나와요. 똑같은 네, 번호의 네. 카드가 나가는 네, 네, 거군요. 네. 이름은 찍히죠. 그 그럼요. 친구 이름이 찍히는 그분 거죠. 성함이 찍히죠.
제가 내준 그 네. 친구의 이름 외에 어떠한 정보도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소셜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분의 크레딧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네. 나중에 같은 네. 은행에서 네. 계좌를 열어요. 네. 계좌를 열어서 똑같이 어떤 은행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이쪽에서 얻은 인터널 크레딧으로 영향을 주나요? 새로운 없습니다. 계좌에? 전혀 없군요. 예, 어토라이제이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가는 거고 네, 예. 이름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의 유무와는 실제적으로는 왜냐면 어차피 상관이 없게 책임은 되나요? 어쨌건 그 카드 주인이 제가 알아서 다 갚는 네네네. 거니까. 그렇군요.